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원일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지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교대 07학번인데요.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후배님들을 뵙게 되니까 뭔가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젊은 거 맞죠? 자, 저는 교육마술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육마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네요. 자, 제가 교육마술을 한다고 하면 다들 마술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비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술과 교육마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술 같은 경우 신비한 현상에 집중을 한다면 교육마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 대상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를 놓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마술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니까 교육마술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단한 교육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가 초등학교 교실이 되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역시. 그럼 우리 친구들 박수 3번 시작! 어딜 가나 박수는 정말 잘 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체육이요. 체육 역시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무엇을 할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열공하기, 놀기, 열공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놀기. 뭐 하고 싶어요? 놀기. 자, 근데 그냥 뽑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어서 뽑게 할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슨 색깔이었어요? 노란색. 진짜로요? 네. 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놀기가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뽑은 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 활동을 할 건데요. 친구에게 큰 역할이 있죠. 친구들이 원하는 걸 잘 뽑아주세요. 뽑아서 보지 말고 책상에 놔주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2개가 남은 걸로 봐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뭘 뽑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에 빈 봉투를 준비해놨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맞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넣을 거고요. 우리 친구 2손 부탁드려요. 2손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바꿔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고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 맞아요.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저 친구가 뽑은 게 공부가 아닌 것만 같은데 안 되겠어요. 우리 꿈을 이루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수리수리 마수리 얍을 외칠 건데요. 그럼 두 높이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수리 마수리 얍! 안에 있는 거 공개해서 크게 읽어주세요. 이 안에 들은 것은 열공하기. 안에 또다시 빈 봉투인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모여서 열공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것들이 교육 마술인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으셨나요? 아이들도 제가 교육 마술 한다고 하면 정말 잠을 자던 아이들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선생님 마술한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보거든요. 제가 교실 속에서 교육 마술을 활용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흥미와 호기심도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실 현장에서 교육 마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어떻게 교육 마술을 만났고 그 교육 마술을 통해서 어떤 도전들을 해왔으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도전에 대한 불꽃이 있다면 그 불꽃을 확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첫사랑 해보셨어요? 첫사랑 성공하신 분 계세요? 아, 성공하셨나요? 아, 손든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걸 보아하니 역시 첫사랑은 성공하지 않나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과의 첫사랑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교대생 때는 선생님만 되고 나면 마냥 꽃길을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 꽃길은커녕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대단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정말 자유분방한 아이들. 얼마나 자유로운지 입도 자유롭고 몸은 더 자유로운 놀라운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은 왠지 여자애들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교무실로 가기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울면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간 곳은 반대쪽 계단이었어요. 아이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반대쪽 계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애들이 제가 교실에서 울면서 뛰쳐나가다 보니 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밑에서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들도 훌쩍훌쩍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쨌든 저의 초임 시절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자꾸 당하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니들보다 밥을 먹어도 몇 끼를 더 먹었는데, 물론 애들은 더 많이 먹었을 수는 있어요. 애들은 잘 먹으니까요. 하지만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전쟁을 선포한 영역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저만의 고유한 영역, 수업이었어요. 수업에서 제가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고 수업의 고수가 되면 아이들이 감히 저를 넘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하루에 1시간씩은 무조건 공개 수업처럼 열심히 준비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퇴근 후에도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가지고 영양제며 한약까지 지어 먹으면서 열심히 저는 아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한 게 언젠지 아세요? 아이들이 변했던 시기는 졸업식이요. 한 달만 일찍 변했더라도 제 한 달이 참 행복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졸업식 날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날 하염없이 울면서 저한테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해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염없이 우는 아이들을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어떻게든 1년을 버텨내려고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과 분명 좋았던 시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해부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학급 경영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정말 훌륭하신 선배교사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학급 경영들을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물론 어려움은 있었어요. 처음 이런 학급 경영들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되는 건 내가 이걸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다음 해에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요.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도전들을 해왔는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급 홈페이지예요. 저는 다음 카페를 매년 개설해서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학급 홈페이지를 우리 학교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그날 배웠던 것들, 그리고 아이들 사진까지 첨부해서 쭉 글을 올렸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댓글 달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날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게 좋았고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서로 소통의 장이 되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건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교사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어떤 걸 느끼면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아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등산 데이트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해맑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주말에 등산을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주말에 아이들을 4명씩 모아서 등산 데이트를 갔는데요.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다 등산 데이트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정말 좋아짐과 동시에 놀랍게도 제 종아리에 알이 열심히 더불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큰 추억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야심차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추억 앨범 제작인데요. 저는 이걸 매년 하고 있어요. 사실 카페에 매일매일 글을 올리다 보니 저는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현장에 있다 보면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너무 반짝반짝 예쁜 그 순간들을 저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그걸 폴더별로 정리를 하면서 학기 말에 모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곤 합니다. 1년이 되다 보니까 한 아이당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사진이 쌓이게 되는데요. 저의 지갑은 자꾸만 얇아지지만 두둑한 앨범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저를 찾아올 때 이 앨범을 들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앨범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이때 이랬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울 때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후배 선생님들께 꼭 현장에 나가면 해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한 학급 경영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학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선생님을 만난 게 로또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한 학급 생활을 해나가던 중 저에게 의문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왔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넌 선생님이 왜 좋아? 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생님은 젊고 예쁘고 애들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예쁘고 자 그리고 수업 잘해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 대답에서 하나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면요 젊음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미숙해도 젊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사랑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젊지 않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젊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왔어요. 현장에 나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승진 생각 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아직은 저는 승진 생각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선생은 왜 그렇게 안일하게 살려고만 해? 저는 안일하게 살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가 교실이라는 섬 안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졸업한 아이들로부터 왔어요. 저는 주로 6학년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장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연 나도 저 아이들이 쑥쑥 크는 만큼 성장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는데요. 아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초임 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내년에는 성인이 됩니다. 이제 술 한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요즘 불안한 건요. 아이들이 저에게 청첩장을 줄까봐 너무나 불안합니다. 설마 선생님보다 먼저 가진 않겠죠? 제가 조금 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의문이 들자 제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전국 교육마술연구의 스템매직이었어요. 저는 사실 스템매직을 일정 연수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와서 교육마술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인연이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스템매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스템매직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 스템매직 안에서 교육 마술들을 배우고 그걸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마술뿐만이 아니라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눴거든요.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즐겁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옷이라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확신이 드는 순간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퀸 오브 매직이라는 여자 마술사 대회였어요. 어느 날 회장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여자 마술사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엉겹결에 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술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대인 거예요. 전문 마술사들이 나오고 2층이나 되는 곳에서 정말 많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술 공연이었기에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엉엉 우는 일도 참 많았는데요. 신기하게 학생 때는 울 일이 많지 않았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는 울 일이 더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교대생 출신인데? 우리 교대생들은 정말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에 도전하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앞구르기, 뒤구르기, 자 물구나무 하실 수 있으시죠? 거기에 더불어 옆돌기까지. 저는 옆돌기 했었거든요. 무대에서 옆돌기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도전했고 초등교사라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서 한글의 우수성을 주제로 교육 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이 대회에서 교육 마술 부분 골드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인지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교육마술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 일정 연수, 이번 여름에 제가 교육마술 강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가져다준 놀라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 후배님들 앞에 완성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뒤에 이제 하실 다른 선배님들께서는요, 훨씬 더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선배 교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템매직에서는 교육 마술과 교육 활동을 담은 책을 내년도에 출간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역시 도전은 어려운 것 같아요.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시대 역사 인물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 보드게임으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이 도전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사가 되니까 그것은 도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초등교사의 메리트는 무엇이든지 도전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것이 교육 마술이 되었든 교육 연극이 되었든 혹은 교육 놀이가 되었든, 여기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현직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이게 영상이 되었든 혹은 미술이 되었든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도전하신다면 그 도전으로 인해 분명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전은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엉엉 울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를 느낀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색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색종이들은요,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예쁜 꿈들입니다.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쉬운 작은 형태로 잘라볼게요. 어떤 꿈이든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선생님들의 꿈을 작은 형태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선생님들의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찢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연료도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에 노력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의 불길. 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불을 가지고 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던 아이들도 열심히 보는 그런 불. 하지만 아시죠? 오늘 밤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자, 열정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다시 한번. 역시 열정은 가끔 이렇게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또 피우면 되니까요. 자, 열정을 선생님들의 꿈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요? 뭔가 궁금하신가요? 대단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 역시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도전을 통해서 조금씩 더 나은 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좋아하시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도전하시고 그 도전을 통해 성장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자, 하나 둘 셋을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이 안에 글씨가 있네요. 볼게요.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예비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